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몸이 천근만근이라 움직이기 싫고 자꾸만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게 단지 당신의 나약한 의지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은 그 게으름의 진짜 정체와 우리 뇌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이 지긋지긋한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침내 여러분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적인 눈빛에서 이미 성공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는 멘토이자 동반자입니다. 제가 수많은 강연을 통해 만났던 성공한 자수성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필연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뇌,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인간의 가장 오랜 숙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게으름은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게으름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아끼듯 뇌는 불필요한 활동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일, 즉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일에는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되는 거죠. 이 에너지 절약 본능은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냥을 해야 할 때만 힘을 쓰고 평소에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본능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와 자극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뇌는 여전히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게으름의 핵심에는 우리 뇌의 두 가지 강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변연계와 전두엽입니다. 변연계는 우리의 감정, 본능,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담당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고 스마트폰 알림이 오면 무심코 손이 가는 것도 모두 변연계의 강력한 작용 때문이죠. 반면에 전두엽은 이성적인 사고, 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전두엽이 변연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변연계의 즉각적인 만족 추구가 전두엽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저 쉬고 싶고 당장 편안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몸은 건강한데 뇌가 움직이지 마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의 명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점을 통찰하며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을 먼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에서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고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자기 성찰이나 중요한 일에 몰두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통찰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깊이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활동,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뇌가 길들여지면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에서는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아 흥미를 잃게 되고 결국 게으름이 강화됩니다. 마치 마약처럼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도파민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의 연구는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은 도파민 신호 전달이 더 뛰어나 보상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긍정적인 경험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 보상의 순환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이제 이 게으름의 내 과학적 원리를 이해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들을 활용하여 게으름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쉽고 현실적인 내 과학 기반의 게으름 극복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보상 시스템 재설정입니다. 도파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큰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 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즉각적인 하지만 건강한 보상을 주세요. 예를 들어 책을 10페이지 읽으면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는다거나 30분 운동을 마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식입니다. 이런 작은 보상들이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다음 행동을 유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상이 너무 거창하거나 즉각적인 쾌락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오히려 게으름을 강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기술은 전두엽 강화 훈련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CEO이자 의사 결정자입니다. 이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감사일기 쓰기, 명상,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대표적입니다. 세종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호흡을 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와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일기는 뇌의 긍정적인 회로를 강화하여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명상은 뇌의 집중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꾸준한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게으름의 한 원인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정보 차단과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 미디어 피드,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등은 우리 뇌를 과부하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런 자극들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작업할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거나 알림을 끄고 일정 시간 동안은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세요. 또한 여러분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손이 닿는 곳에 두거나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는 식입니다. MIT 뇌인지과학과 앤 크레이비엘 교수팀의 연구는 반복적인 행동이 뇌의 습관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면 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술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거창한 목표는 때때로 시작도 전에 우리를 압도하여 좌절하게 만듭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변화를 요구하면 저항합니다. 이럴 때는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이 목표라면 처음에는 헬스장 앞에까지 가는 것만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헬스장 안에 들어가서 5분만 머물고 오는 식으로 점차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는 그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역설했습니다. 뇌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자기 지시어 활용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름을 강화합니다. 나는 게을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뇌에게 나는 정말 그렇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인식이 현실이 되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자기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실제로 뇌의 신경, 회로를 재구성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는 자기 보고형 게으른 사람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도움 전략이 게으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기 도움 전략의 핵심에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는 연습을 통해 뇌의 보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뇌 연구소의 연구팀은 게으름을 피우는 결정을 내리는 뇌 영역으로 전방 대상 피즈를 지목했는데 긍정적인 자기 지시어는
이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을 조절하여 더 생산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히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복잡한 작동 방식과 깊이 연관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꾸준한 노력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뇌의 신경 회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능숙해집니다.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뇌 과학 기반의 게으름 극복 기술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 그리고 뇌 과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공 마인드였습니다.